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진심을 담아서 알려드리는 집중진담 정서훈입니다. 이남수 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회 촬영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신혼부부 집 구한다는 게 금액에 딱 맞는 걸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 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대면으로 하면 사실 좀 더 편할 텐데 촬영으로 하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신혼부부들이 제가 알기로도 주변에 뭐 이렇게 집을 구하는데 여기저기 물어볼 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점장님이 지난 1회 때 해주신 얘기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좋은 정보 전달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회 때 신혼부부들께 저희가 아파트 두 군데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농동에 있는 신성 미서지움 아파트였고, 하나는 홍제동에 있는 홍제 현대원 아파트였는데, 선택하신 아파트는 홍제동 아파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전농동은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아야 돼서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2회 때도 의뢰인들의 추천되는 아파트들을 한번 비교해서 3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1남 1녀의 자녀를 둔 결혼 17년 차 40대 부부입니다. 지금 현재 용인에 사시고 계시고요. 첫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이런 이제 시기가 오다 보니까 학군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 교육이 사실은 모든 거 1순위잖아요. 학군, 그다음에 학원,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될 수 있죠. 의뢰인들의 상황을 엮어서 저희가 한번 학군지 아파트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지구청역 쪽에 수지구 학원가 116개 있다고 나오는 것 같고요. 보정동에도 91개 정도. 초등학교 딸이 좀 다니기에 좋은 아파트. 그 다음에 아들이 좀 향후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입시라든지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좋은 학원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아파트, 신정마을 성지 아파트랑 동아 솔레시티 38표,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마을 성지 아파트의 항공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남향인 것 같아요. 네, 아파트 남향이고, 옆에 이제 행정센터 있고요. 길 건너편에 보시면 여기 또 수지이마트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산도 있고요. 네, 여기 지금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평초등학교라고 성지 아파트 앞에 바로. 초등학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장점인데 결국 나중에 진짜 고민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또 이사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는 멀리 갈 수는 없잖아, 고등학교는. 학원하고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감안하지 않으면 또 이사를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결정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죠. 거리로는 용인 홍천고등학교가 지금 제일 가깝습니다. 이 성지 아파트에서는. 그 다음에 풍덕고등학교, 수지고등학교인데, 수지고가 수지에서는 좀 가장 유명한 명문이죠. 명문고로 알려져 있잖아요. 다음은 이분 남편분이 지금 외벌이신데 직장이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신답니다. 양재역 근처에서. 출퇴근 여건을 좀 안 볼 수는 없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카카오맵에서 대중교통으로 보니까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에서는 바로 가니까 한 4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굉장히 뭐 좋은 케이스죠, 사실. 뭐 남편분 혼자 고생해서 또 집안이 행복할 수 있으면. 45분이면 사실 고생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1시간도 안 걸리니까. 네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차로 봐도 용서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면 되니까요. 또 뭐 비슷합니다. 47분, 50분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면 뭐 출퇴근에 아주 나쁘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학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내가 사는 아파트가 또 가격이 가끔 또 올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죠. 최근 3월 달에 8억 8천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현재 매매로는 11억 선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12억도 있고 9억 5천 뭐 이런 11억 그런데 좀 다양한 가격인데 보통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1년간 지금 유예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치 보기 장세거든요. 살려는 사람들은 좀 뒤늦게 더 떨어지면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들은 이제 뭐 현재 시세대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매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과거 실거래가를 한번 보고 한 10% 이상, 한 15% 이게 이제 금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려보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지구청역에서 이 정도 단지 학원가 이러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GTX 노선이라든지 또 용인 뭐 플랫폼 시티라든지 뭐 이런 호재들이 밑에 있잖아요. 매매가가 비싼 데의 특징이 뭐냐면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체 임직원들이 아무래도 판교 살고 싶지만 판교가 좀 어려우면 분당도 비싸니까 그러면 뭐 용인 연쇄적으로 뭐 가격들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서 어떤 기업의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면 이 뭐 구조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네이버 평면도를 보니까 방이 침실이 3개 정도 되고 주방, 식당, 거실 그리고 발코니가 양쪽으로 이제 주방 앞쪽 그다음에 거실 앞쪽으로 있네요. 이건 전형적인 3베이 구조가 그죠. 아니에요? 전형적인 옛날 과거 뭐 20년 전 버전이죠. 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내 가족이 살기 뭐 나쁘지 않은 구조잖아요. 충분하죠.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뭐 출가하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때문에 집에서 빠져나가면 이 집을 갖고 자기 은퇴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이 정도 평형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점장님 지금 이제 매매가가 보통 이제 10억, 11억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 이제 8억 자가에 금융자산이 1억 정도 있고 대출이 2억 정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자금 마련하면 좋을까요? 충분히 뭐 대출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금매를 노리시면 대출 금액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현재도 지금 2억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금융자산 1억 포함하면 큰 무리를 하지 이 않아도 정도는 뭐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제 두 번째 아파트는 보정동 학원가에 인접한 동아 솔레시티 아파트 38평입니다. 항공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솔레시티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이거 지금 골프장을 쫙 끼고 있는데요. 이게 한성시 씨입니다. 한성시 씨요. 네. 예. 골프장을 쫙 끼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골프장 뷰가 보일 것 같네요. 네. 옆에 이제 신촌중학교, 그다음에 여기 보정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보정역이 바로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남측으로 여기 이제 초등학교, 보정초등학교.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 끼고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네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는 충분한 여건의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시인에서 동아 솔레시티 아파트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학군단지 아파트다라고 바로 나오는데요. 특목고 진학률이 좀 높은 아파트인 것 같네요. 세대수가 많고 단지가 넓다. 자녀 양육 훌륭한 면학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점장님 얘기하신 대로 미래가치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GTX-A 얘기도 나오고 용인 플랫폼 시티도 나오고요. 그 외에 이제 교통도 편리하다. 이 아파트가 이제 교육 여건이나 미래가치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나쁘지 않은 아파트 같아요. 네. 38평형은 세개동인데 다 아쉽게도 동양 아파트로 보여지는데요. 호갱로너에서 보니까 이제 동양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가 9억 7천, 10억 5천, 10억. 이 정도의 매물이 지금 한 3건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지 세대수에 비해서는 매물이 거의 많지 않은. 이렇게 단지가 큰데 매물이 잘 안 나온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가요? 지금 1701세대인데 사실 매물이 많지 않다라는 건 사실은 뭐 아직도 뭐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럼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금매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준점을 어디다 둘 거냐의 문제긴 한데 제가 볼 때 거의 꼭지점에 와 있다고 보니까 사실은 가격은 한번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성지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11억 정도였고 요거는 이제 10억 5천 정도인데 그러면 여건은 뭐 비슷한 여건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기준 가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기다릴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학군 부분 이런 거는 아주 여건이 좋았는데 지금 매물이나 이제 매매 회전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여건이 안 좋다. 네이버나 호갱노나 어느 사이트에 가보셔도 보면 실거래가를 다 이렇게 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래가 많지 않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시기 타이밍을 좀 늦출 필요는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타이밍이 좀 이렇게 뭐 이사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탁 풀렸다 올라왔다 그럽니까? 특히 이제 양도세 중과 완화하면 이 일대에서도 뭐 집 두 채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같은 단지 거도. 그런 것들은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당장 급하지가 않으면 그런 저 정부 정책이라든지 시점을 봐가지고 나오는 매물들을 그렇게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이제 대출에 부담이 있다고 하면 평형도 사실은 뭐 좀 원래 이게 집과 차는 사실 줄여가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뭐 평형도 30평을 뭐 고려하는 것들도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요즘에 대출 금리가 뭐 지금 일반 대출들이 보면 신용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최소한 뭐 거의 5%대 후반 좀 있으면 뭐 7%도 나올 것 같거든요. 하반기 되면. 그러면 사실 부담이 엄청 특히 이제 자녀가 둘이면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대학교 입학 저까지 한다고 그러면 벌써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남편분이 양재역에 회사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교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에 사시는 데보다는 더 올라오는 거니까 훨씬 더 교통 환경이. 아, 그렇죠. 예. 그러네요. 45분. 훌륭합니다. 아까 수지랑 비슷하네요. 차로 다녀서. 대중교통도 50분 정도면은 고정동이나 수지나 교통여건은 비슷하다. 학군도 비슷한데 오히려 보정동이 좀 특목고 입학률은 조금 높다. 그게 뭐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오히려 보정동이 조금 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또 금매가 있으면 거기도 뭐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 그거는 뭐 크게 상관 안 하신다. 만약에 지점장님이 요 의뢰인들의 상황이라면 두 집 중에 어떤 집을 택하시겠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인데요. 어느 편을 들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항의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오늘 의뢰인들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자면요. 중학교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용인 쪽에 사시는 분이 이제 학군지로 수지나 분당을 원하셨는데 오늘 이제 수지 쪽도 알아보고 보정동 쪽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두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한번 의뢰인에게 전달을 해서 어느 아파트가 더 선호하신지는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아파트 경기도의 학군지에 대해서 좀 경기 남부 학군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3회는 또 다른 의뢰인들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잘 담아서 우리 지점장님과 함께 얘기 진심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진담 2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